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정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열혈처럼 뜨거웠던 시장이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이크론 덕분에 우리 앵커님의 의상도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로나 정말 고맙다라고 한 줄 평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 허벅지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방은 지지했지만 상방으로는 언제 갈까 고민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 만에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전기전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세를 언제 보여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워낙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익거리로 선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순매수세로 돌아서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매출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거죠. 증권계통에서도 1.11달러였고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계통에서도 이제 0.8달러 정도 얘기했었고 이제 모건 스탠리스도 워낙 공격적 리포트를 내놓다 보니까 저는 0.9만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1.18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훈풍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얼마로 움직이냐 봤을 때 저는 한 4에서 5% 정도만 움직여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14%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그 훈풍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 역시도 3에서 4% 이상 올라주면은 전 땡큐다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9%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천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굉장히 바닥을 잡았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이 돼야겠지만 어제만큼이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부담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서요. 좀 외국인들의 컴백이 지속되는지 그 기관의 구원투수 역할 계속 나오는지도 챙겨보시면서 반도체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죠. TLB부터 살펴볼까요? 자, TLB, CXL 관련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았던 하루였는데 어제 고가가 어제 종가 7.74% 찍으면서 13,600원 선에서 터치가 됐습니다. 지금 TLB 원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자리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동반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AI가 삼성전자를 추천했고 저 역시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특징주로 SK하이닉스를 또 꼽아드렸고 한미반도체도 열렬주 소개를 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가장 단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TLB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TLB 같은 경우에 메모리 모듈이 필요한 PCB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HBM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모리 모듈에 필요한 PCB도 만들고 있지만 이 HBM 메모리를 테스터하기 위한 이 테스터기에도 역시 기판이 들어가야 되죠. 장착을 해야 테스터를 하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좀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전 주요 매출처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주요 매출처인 것이 가장 중요시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 SK하이닉스 관련주, 마이크론 관련주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때 가장 편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종목의 모든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그 종목이 좀 TLB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다가 이 SSD용 PCB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금 HBM 3이나 4에 관련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CXL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CXL 2.0 기반 256GB의 모듈을 하반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모듈에 이 TLB가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전방 메모리 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낸드 플래시랑 레가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줄이고 이 생산 라인을 HBM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낸드 플래시 재고가 살짝 증가를 한 것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향후 SSD나 HBM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꾸준히 이어졌어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졌는데 어제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BM의 다음 주자가 CXL이라는 그 메모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로에 힘쓰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어서 관련주들 찾기에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근데 TLB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고객을 두고 있어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신 거고요.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가격의 부담은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제주 반도체나 엑시콘이나 네오셈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굉장히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TLB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그 뒤를 따라 붙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 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12,900원, 1차 목표가는 15,100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로 사자 15,100원, 목표가 손절가 12,9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까요? 어제 장에서 또 핫했던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나 어제 종가가 어제 고가 13만 2천 원 돌파가 됐고요.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죠. 중국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코스모 신소재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말씀드렸었고 전고체 배터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양극재랑 리튬인데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 강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도 코스모 신소재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필름 및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가장 주요한 매출처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동반 수혜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치고 나갔을 때는 그 관련 종목으로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실적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를 강하게 끌고 있는 것은 테슬라이면서도 알버말이기 때문에 정말 정통적으로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매수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보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눌림목 공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제외하고서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삼성 SDI랑 그와 관련된 코스모 신소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주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양극재 수출이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방 완성셀, 전기차 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리튬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9월 12일부터 현재 2주 가까이 70.5위안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을 때 물론 철강이나 뭐 히토류 이런 쪽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완성셀에 대한 주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생산을 발표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생산을 이제 양산을 2026년까지도 출시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밸류체인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제 날아갔는데 더 간다라는 관점이신 거고요. 목표가 받아볼게요. 네,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농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만 7천 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만 7천 원 목표가 하단인 12만 6천 원으로 코스모 신소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2차 전지 궁금해서요. 어제 반등, 최근의 반등, 찐 반등이라고 보세요. 진짜 진바닥 다졌다. 네,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말씀을 드릴 때도 바닥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110%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분기에 만약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확인한 뭐 LG 화학이라든가 네. 포스코퓨처 이외에 전반기부터 수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닥권 가능성이 90%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늘 2차 전지는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인데 드라이빙 시기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원체 힘들었잖아요.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중국이 돈을 풀면서 전기차도 잘 팔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 원자재,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탄산 리튬 가격도 반등 나와주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또 세 번째 살펴볼게요. 하나금융지주 들고 와봤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어제 5% 상승 보여주면서 6만 원 재돌파가 됐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밸류업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된 다음 날 주가 급락이었다가 어제 급등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저 PBR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전략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지수 발표 전에 매도했다가 발표했을 때 한 3일 쉬었다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편입이 안 된 종목에 따라서 빠르게 조금 수급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과연 11월에 ETF가 출시가 되고도 제가 밸류업 지수를 말씀을 드릴까? 만약에 지금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보통 4에서 5%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밸류업 지수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을 때 어떤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12월 중순 이제 ETF 출시가 된 이후에는 그냥 시세 차익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못했죠. 근데 맨 처음에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을 때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봤을 때는 울컥했다가 이 정부의 입장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를 할 때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해왔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위주로 편입을 했겠지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 지수를 운영하는 운용사랑 정부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금융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종목이 왜 못 들어갔지? 라고 실망감을 표출했었는데 이게 진짜 실망감이었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이 됐겠죠. 근데 이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저처럼 수긍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은 편입이 못 됐지만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내년 6월에는 재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한 이력이 있고 이번 10월에도 주주환원 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수 편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랑 KB금융이 이번에 지수 편입이 안 됐지만 그들의 이 노력과 의지를 봤을 때는 내년 6월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지수 관리했을 때 하나금융 지주를 반드시 봐야 되고 배당 수익도 4% 넘게 챙겨주고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기준으로 꾸준하게 우수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STO 관리했을 때 저는 가장 안전한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부각됐을 때는 STO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STO 관련주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안전한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고 어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공개되고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주주 환원의 의지는 참 강한데 조건 때문에 충족되지 못해서 편입이 되지 못했던 기업들은 이게 뭐냐, 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관점이시고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로 설정 가능할까요? 네, 저는 매수가는 6만 1,000원에서 6만 5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5만 7,500원을 잡아왔는데 의미 없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추가 매수가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7,000원 정도 잡고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6월까지 꾸준하게 이 밸류업 지수 업데이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000원, 57,500원 상단과 하단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금융지주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 오늘의 한마디 뭐라고 주실 건가요? 네, 오늘장 긴급 전략 모건이가 모건이 했을 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모건이 했을 뿐, 모건 스탠리 말하는 건가요? 모건 스탠리도 되고 JP 모건도 JP 됩니다. 모건도. 그래서 우선은 그 글로벌 IB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모펀드에 약간 좀 포장을 해놓은 그런 건데 그들의 포지션은 좀 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펀드마다 투자 성향, 제가 어떤 펀드는 어떤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약간 외국계 IB들이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포트폴리오랑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약간 좀 내부적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징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경제 방송에서 격하게 다룰 그건 없을 것 같고 그들의 평가가 다소 좀 격앙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투자분들께서 인정을 해주고 어제 SK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가 꾸준히 나왔지만 순매도 금액이 상당히 줄었고 SK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순매수 금액보다 10배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창구에 모건 스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이 격앙된 리포트를 낸 것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좀 일본계의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 HBM이 국내 완성 기업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본 장비 기업들은 그 낙수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써줬죠. 그런 관점에서 투심이 변하는 가운데 이 하방으로 베팅했던 자금이 상방으로 강하게 변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이 나오겠죠. 그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보냈던 모건 스탠리가 어제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찍어두면서 반도체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열혈주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특징주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타점이 온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제 AI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AI라고 한다 했을 때는 전력 설비나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HBM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확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대부분 성장 섹터가 그렇죠. 어떤 실적이 뭐 하나 확인되기 전에는 먼저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먼저 실적이 반영되죠. 이 하드웨어가 실적이 반영되고 나서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투심이 나왔을 때는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보통 이 소프트웨어가 낙수 효과를 얻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한컴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알파벳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33조 달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가 이 분봉상으로 좀 수급이 나오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인텔도 지난 4월에 이야기했던 네이버의 협업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뭐 이스트 소프트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저는 이스트 소프트도 좋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가장 먼저 열혈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컴 오피스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고 국내외 시장 판로 확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어제 폭발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장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디로 볼까요? 네, 지금 동시호가 19,510원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300원, 1차 목표가는 네. 21,4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AI 국가 선포전, 총력전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 열혈주로 받아보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